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큰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무엇이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즉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육이라는 핑계로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가족과는 즉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가족 관계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격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4세 최정순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순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세 자녀를 키워내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세 자녀 모두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켰습니다. 결혼도 모두 성대하게 치러주셨습니다. 손주들까지 태어나 행복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엄마가 자꾸 간섭하니까 며느리가 힘들어해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허탈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 헌신했는데 오히려 간섭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부 두 번째 사례와 더 심각한 문제. 이제 더 심각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둘째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 돌봄을 도와주며 나름 보람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불편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부부가 자꾸 싸워요. 차라리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며느리가 잠든 틈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현재 영자 씨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계십니다. 가끔 아들이 연락하지만 만나지 않습니다. 엄마, 그때 며느리가 말을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혈연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영자 씨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까요? 혈연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할까요? 본문 3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들으면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도 이런 말을 한다면 즉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격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당신은 짐덩어리예요. 이런 말들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런 말을 한다면 즉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더 행복했을 거예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정신적 살인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희생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뭘 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말들은 평생의 노고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헌신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거리를 두세요.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참으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71세 임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숙 씨는 큰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매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답답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시끄러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딸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숙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가족이라도 이런 말은 들을 수 없다. 명숙 씨는 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가족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건 아니다. 한 번 더 그런 말 하면 이 집을 나가겠다. 처음에는 딸이 반발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요?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명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를 줘도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후로 딸은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녀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화를 내거나 울면서 대응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69세 박정희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희 씨는 막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고 우리는 생각 안 해요. 예전 같으면 울면서 변명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이기적이었니?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희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마라. 나도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도 더 감정적이 됩니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75세 조순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요.
순덕 씨는 70세가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그래요? 집에서 쉬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순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정할 거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지금 순덕 씨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도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반복적인 인격 모독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65세 한영자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영자 씨는 큰아들에게 계속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무능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창피해요. 엄마가 바뀌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어요. 영자 씨는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니. 하지만 아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바뀌세요. 엄마가 문제라는 걸 인정하세요. 결국 영자 씨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이라도 이런 대우는 받을 수 없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지금 영자 씨는 혼자 살지만 평안합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혼자라도 존중받는 삶이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준,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뀔 생각이 없다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73세 김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순 씨는 며느리에게 계속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대에 뒤처져요. 어머니 방식은 다 구식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교육에 끼어들지 마세요. 정순 씨는 며느리와 진솔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겠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체가 문제예요.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더 평화로워요. 솔직히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요. 정순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정순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와 떨어져 살겠다.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다. 가족이라도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현재 정순 씨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상처받으며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기준, 신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입니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 위협까지 한다면 즉시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원한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치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상처받으면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잘했으면 달랐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70세 안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희 씨는 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엄마가 조금만 더 현명했으면 좋겠어요. 순희 씨는 몇 달 동안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내가 딸을 힘들게 했나? 내가 현명하지 못했나?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자신감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이야, 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잖아. 너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어. 딸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때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딸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순희 씨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딸의 문제다. 나는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가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72세 박미경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경 씨는 자녀들에게 실망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은 미경 씨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미경 씨, 오늘도 오셨네요. 미경 씨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즐거워요. 미경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미경 씨는 그런 말을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가족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자신을 좋아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미경 씨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관계에 도전해 보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보세요.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세 번째,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찾으세요.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74세 이춘자 씨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춘자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실망한 후 새로운 꿈을 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1년 후 춘자 씨의 그림은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춘자 씨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춘자 선생님,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선생님 재능이 대단하세요. 우리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춘자 씨는 그런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새로운 자존감을 찾았습니다. 지금 춘자 씨는 다른 분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하고 부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4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새로운 관점. 여러분, 이제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연이 가족의 전부일까요? 진짜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혈연이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혈연이 없어도 서로를 존중하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68세 최영숙 씨의 깨달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숙 씨는 친자녀들에게 상처받은 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혈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인 건 아니구나.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 진짜 가족이구나. 영숙 씨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분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로 아플 때 돌봐주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는 관계입니다. 이분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다. 지금 영숙 씨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생일도 챙겨주며 살고 계십니다. 친자녀들보다 더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점을 가져보세요. 혈연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세요.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심으로 다른 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함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불신하지는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 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용기를 잃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여러분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76세 정명자 씨가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실망해서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살던 삶에서 벗어나 진짜 나다운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명자 씨는 지금 정말 당당하게 살고 계십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고 계십니다.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남은 인생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도 명자 씨처럼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첫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로 이미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째, 경계선을 분명히 하세요. 가족이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분명히 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용기를 가지세요. 새로운 인연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넷째,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일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지 마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람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힘든 시간이 있어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족한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상처를 받을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가족이니까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너무도 많은 분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3가지는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상처받은 마음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는 현명함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평안과 자존감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김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온 정성을 다해 가정을 꾸려오셨죠. 시집 올 때부터 시어머니 모시며 살림을 도맡아 하시고 자녀들 교육비 마련하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묵묵히 버텨주시고 아이들이 결혼할 때도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자식들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오기 싫어요. 좀 조용히 계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정숙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이런 말이었다니 말입니다. 그분은 그저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것조차 잔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른이에요.
김정숙 씨는 그저 손주들 교육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키워온 경험을 나누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좀 놔주세요. 김정숙 씨는 그저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걱정되어서 오늘은 일찍 들어와라고 말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김정숙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자식들의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외롭고 쓸쓸할 때 위로받고 싶은 마음조차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풀려. 자식들이 그럴 수도 있지. 가족인데 뭐. 엄마니까 이해해 줘야지. 여러분, 이런 말들이 김정숙 씨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김정숙 씨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정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 화도 내고 따질 수도 있었을 텐데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속으로만 사겼어요. 그런데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를 주어도 괜찮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은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치유하기 어려운 흉터를 남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받은 정서적 상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상처가 더욱 깊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 대한 의존도와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가족한테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려 하면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가족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가족이니까 용서해야지. 혈육인데 어쩌겠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원수가 있겠어? 하지만 이런 말들이 정말 옳은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잘못이 용서되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관계가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박영희 씨의 경험입니다. 박영희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하며 아들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주셨죠. 그런데 몇 년 전 큰아들 부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도 바쁘고 돌볼 여력이 없어요. 박영희 씨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 외롭고 아플 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가족이니까 나중에 마음이 바뀔 거야. 부모니까 참아야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참고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명자 씨도 처음에는 김정숙 씨나 박영희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혼자 소가리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명자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명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가족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명자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 그리고 이 상처는 정당한 것이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선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반발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바뀌셨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이명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보세요. 만약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자녀들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마가 항상 참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명자 씨가 가족을 미워하거나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족한테 상처받았을 때 나는 지금 아프다는 감정을 인정하세요. 가족이니까 괜찮아야 한다는 생각은 독이 됩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진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두 번째 방법은 명확한 소통입니다.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 돌려서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 그 말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69세 최순덕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별로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결국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 주세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일정한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는 가족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만날 때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만나는 횟수를 조절하세요. 전화로 상처받는 일이 많다면 전화 통화 시간을 줄이세요.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보다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가 더 낫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지지체계 만들기입니다.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좋은 친구들, 취미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자신만의 든든한 지지체계를 만드세요. 74세 한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녀들한테만 기대하고 살았더니 상처만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고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는 자녀들이 와도 부담스럽지 않고 오지 않아도 외롭지 않아요. 다섯 번째 방법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같은 상처를 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와 경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또다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운 후에 하는 용서가 진정한 치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계 없는 용서는 오히려 상처를 반복시킨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71세 정미경 씨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씨는 평생 남편의 폭언과 무시에 시달려 왔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입 다물고 있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 이런 말들을 40년 넘게 들어오시면서도 남편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텨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정미경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정폭력이라고 배웠어요. 그 순간 정미경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손녀가 자신보다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정미경 씨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폭언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어? 부부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정미경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참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함부로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정미경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가족들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울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68세 김혜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혜숙 씨는 며느리로부터 계속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 음식은 짜요. 요즘 이런 건 안 먹어요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명절에 김혜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앞으로는 직접 해서 가져오세요.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김혜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후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참으면 가족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가족이 다른 가족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은 결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동의존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계속 희생하고 참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에게 해로운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용서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방이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입니다. 진짜 사과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위험해질 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계속 무시할 때입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명확히 표현했는데도 계속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존중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피해를 받을 때입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계를 보면서 배웁니다. 75세 박정자 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계속 참는 모습을 손녀가 보면서 여자는 참아야 하는 거구나라고 배울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변화를 결심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 당신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부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경계를 세우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들며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70세 이순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올 때마다 눈치를 봤어요. 또 무슨 상처받는 말을 들을까 봐서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본문 4부 실천 방법과 새로운 시작 수정본.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족으로부터 받고 있는 대우가 정말 괜찮은 건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행동했다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화가 나고 서운했을까요? 그렇다면 가족이라고 해서 다르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73세 조명순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니까 참았던 거죠.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자, 이제 단계별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감정 인정하기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괜찮다 하고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상처받은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나는 지금 아프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당연한 것이다. 2단계는 기록하기입니다. 상처받은 일들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두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화할 때 구체적인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명확한 표현하기입니다.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세요. 당신이 한 그 말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66세 김영란 씨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옷 스타일이 좀 촌스러워요 라고 말했을 때 즉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말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요.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당황했지만 그 후로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4단계는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구체적인 경계를 정하고 알려주세요.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대화를 중단하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만남을 줄이겠습니다. 5단계는 일관성 유지하기입니다. 한 번 정한 경계는 반드시 지키세요. 예외를 만들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69세 한말순 씨는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진 가족 관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발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바뀌셨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점점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말을 할 때도 조심하고 오히려 더 챙겨주려고 해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자원봉사, 새로운 배움 등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혀보세요. 71세 서정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가족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보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더군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면 가족들도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반발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셨어요? 예전 엄마가 좋았는데요. 이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족들도 점차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 관계가 시작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 관계 말입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 고령자들의 정신건강 지수가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자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더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나를 아프게 했다면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진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